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고대하던 순간이 코앞에 왔는데 순식간에 산산조각 난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그런 순간이 눈앞에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한동안 마음이 아파서 침착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완성은 제가 저로서 충분히 단단해지면 그만이라 어떻게든 다시 웃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랑이나 관계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경청해 주시면 어떤 용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어떤 순간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기회가 온다고 믿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원래 저는 금실 좋은 부모님과 남동생 둘을 둔 장녀로 자랐어요. 분명 그 시절을 추억하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웃음소리 가득한 집이었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들이랑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가족끼리 돈독한 시간을 보내겠어. 부지런히 추억을 쌓아둬야 돼. 당신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평일에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나가는 수준인데 푹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조급하게 추억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우리 가족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최고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빠는 항상 퇴근길에 꽃 한 송이나 군것질거리를 사서 귀가하시며 엄마를 기쁘게 해주셨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매일 다른 반찬으로 준비하면서 아빠의 입맛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셨죠.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은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목한 일상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빠가 화재 사고에 휘말리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나 혼자서 어떻게 우리 애들이랑 살아가야 하는 거야.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줘. 이렇게 준비도 없이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맞아요, 아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희가 보고 싶으셨어요. 그냥 옆에 숨만 쉬고 계셔도 되니까 돌아와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연히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겨를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원래 엄마는 전업주부로 아빠를 내조하고 우리 남매를 키우면서 사셨는데요. 이제는 바깥으로 직접 나가 밥과 술을 팔면서 세상의 몸으로 부딪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녀로서 남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건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잘 되는 가게였다고 해도 손님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집에서 집안일에 힘쓰셨던 엄마가 능숙하게 해내실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감을 못 잡으셔서 어떤 날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날은 모조리 남겨버리셔야 했어요. 물론 이런 상황도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는 날에만 가능한 거였죠. 심지어 몇 안 되는 손님이 외상을 요구하거나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당시의 진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니면 여기 장사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아우, 이 정도도 안 주면 그냥 말아먹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초반 손님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야 입소문도 나는 거고 단골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괜히 고집 부리다가는 후회할 거예요. 건너편 가게는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 알죠? 아이 뭐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괜히 이런 거 다 아끼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요. 빨리 음료수는 다 서비스로 주세요. 이 당시에 엄마가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저 역시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남동생 둘 다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방황했습니다. 아예 수업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학교에서 남동생들을 찾는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괜히 신경이 곤두선 채로 있다가 친구랑 크게 다투는 바람에 제가 학교로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묻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최대한 엄마가 신경 쓰시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애걸복걸 호소했던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안 돼? 너네만 힘든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누나도 엄마도 다 억지로 살아가고 있어. 그냥 시간만 버린다고 아빠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너네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러면 누나도 나가 놀면 되잖아.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겠어? 솔직히 누나랑 엄마랑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간 거 보면 하나도 안 슬퍼 보여서 원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너 진짜 철없이 말할래? 이게 다 너네 뒷바라지해야 하니까 누나랑 엄마랑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 아무리 슬퍼도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야. 만약 아빠가 보고 계시면 마음이 편하겠냐고. 아무리 울분을 터뜨려도 남동생들은 정신 차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대학 진학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엄마의 음식점이 자리 잡지 않아서 등록금을 기대할 수 없었고요. 한번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려보니 학업보다 돈을 원하게 되더군요. 물론 저의 이런 선택을 엄마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게 다 내가 죄인이라 그렇다. 지금 네가 이렇게 작은 음식점 구석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무 형편없는 엄마라서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든 살 길 찾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도 된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히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같이 힘내보기로 해요.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있어도 곁에 가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도와서 음식점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이 걸려있는 음식점이라서 그런지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쏟아서 그런지 몸이 버텨내지 못했나 봐요. 한 번 정신을 잃고 갑작스럽게 쓰러진 적 있었거든요. 사실 건강에 무리가 생겼다기보다는 별것 없이 과로로 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누나가 쓰러진 거라 충격적이었나 봐요. 누나, 다시는 속 썩이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 제발 아프지 말고 뭐든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어. 진심으로 누나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해. 앞으로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마음 놓아도 돼? 맞아 누나. 진짜 형이랑 나랑 정신 차릴 테니까 아프지 마. 설마 누나까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제부터 우리도 바뀐 모습 보여줄 테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남동생들이 변화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얼마나 바뀔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처럼 정신 차리더라고요. 아예 공부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제가 다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원래 새벽 늦게까지 놀기만 하던 애들이 책상에 붙어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된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워하면서 문제집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표를 어기면 서로 벌칙까지 주면서 노력하더군요. 어느 날 한 번은 공부하다가 졸아서 책상에 이마 받고 자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괜히 마음이 짠하면서도 대견해서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결국 남동생 하나는 장학금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장학금은 받지 못했지만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제가 낳은 자식이 성공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음식점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싶어졌어요. 사실 엄마는 이제라도 제가 다시 대학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뭔가 저는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까 너도 대학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원래 젊을 때 공부하는 게 머리도 잘 들어가고 좋아.
원래 모든 일에는 알맞는 때라는 게 다 있는 거라고. 나중에 후회할까 봐 걱정스럽구나. 어차피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 곁에서 음식점 운영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사장이 돼서 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의류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게시판 응대를 정성껏 하며 노력했죠. 덕분에 저는 제법 안정적이고 직원도 여럿 둘 수 있는 규모의 쇼핑몰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동생들이 장가 갈 때도 꽤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집안에서 희생적인 위치라서 그런지 엄마나 남동생들 모두 저야말로 얼른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를 바라더라고요.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네 동생들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동안 너한테 마음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 이제는 너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살아야지. 괜찮아요. 그냥 우리 가족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 충분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아직은 일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딱히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고 그저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왔어요. 원래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신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백화점이나 동대문에 가서 어떤 디자인이 잘 나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둘러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또래의 어떤 여자분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실컷 들떠서 옷을 고르신 것 같았는데 카드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백화점의 직원이라고 하면 진상이 들이닥친 상황이 아니고서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눈앞의 직원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지 몰라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분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물씬 느껴졌죠. 아니,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다른 매장에서는 결제 잘하고 왔거든요. 일부러 이상한 카드 준 거 아니고 잘만 사용하던 거 건넨 건데 괜히 사지도 않을 거라면서 귀찮게 한 거 아닙니다. 사실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엄마 또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직원에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열심히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선물한다고 생각하기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길래 대신 결제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여자분도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콤치다가 걸린 것도 아닌데 너무 난처하고 민망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눈물 났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대단하게 인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저한테 대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간곡히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도 엄마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입으세요. 이 정도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돈까지 받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다가 도움을 받은 거라 그냥 지나치기 미안해서 그럽니다. 만약 귀찮아서 거절하는 거 아니라면 밥만 같이 먹어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여자분과 밥이나 한 끼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제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로 검색창에 제 의류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쇼핑몰까지 야무지게 운영하고 있단 말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저도 나름대로 곱게 키운 아들인데 요런 며느리 데려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원래 저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만큼 소개받는 것도 원치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의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 이미 저 몰래 자리로 부르셨더라고요.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거절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남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키가 훤칠해 보이고 얼굴까지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해서 괜찮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 의류 쇼핑몰이 여성복만 팔아서 그렇지 남성복까지 같이 팔고 있었다면 모델로 삼아도 될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선 긋지 않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까지 나눠보니 자상하고 본인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깊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곤란하셨는데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데 혹시 드시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게다가 남자는 겉모습이 괜찮다고 해서 인생 날로 먹으려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얼굴과 몸을 갖췄으면서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는 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워낙 옷걸이가 괜찮은 사람을 옆에 두니까 남성복으로도 진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이런 제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쇼핑몰 모델을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내가 이 정도 노력도 못하겠어? 모델비 같은 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나는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당신을 도와주는 입장일 뿐이잖아. 한번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모델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먼저 이런 제 고민을 덜어주듯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일적으로도 고마웠지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덕분인지 저의 마케팅 덕분인지 매출까지 쏠쏠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는 여기에 다 표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 역시 본인이 더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잘나기는 했다니까. 얼마나 복덩이길래 쇼핑몰 매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남자 흔하지 않다. 단순히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야. 무조건 놓치면 안 된다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 서로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고 신뢰까지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었죠. 우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당신이 아닌 누군가를 만나는 상상조차 못하겠어. 평생을 함께하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게. 무조건 당신 편이야. 그렇게 우리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30대 후반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만큼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끼리 소박하게 가정을 이뤄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남한테 뭐 잘 보이거나 과시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둘이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시작해보자. 만약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면 돼. 애초에 예랑이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지라 본인 어머니한테 부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연이 깊은 집에서 자란 데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결정을 통보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남동생들이나 엄마나 많이 아쉬워했어요. 아무리 독립적인 성격이라 해도 그렇지. 그동안 받은 걸 갚을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람 곳이라면서 살아가는 건 전부 누나 덕인데 아무래도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 네 뜻은 알겠지만 마음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안 그래도 해준 것도 없고 부족한 엄마라서 미안해 죽겠는데 시집까지 그냥 보내는 게 말이 돼? 혹시 부담 주는 걸까봐 걱정하지 말고 뭐든 의지해도 돼. 아무래도 제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보답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이 대단한 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손 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꺾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남동생들이나 엄마나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친정에서 이런 반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도 우리의 결정을 마냥 반기지는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든지 퍼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 우리 부부가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원래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모든 식구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 알고 있지? 세상에 이런 귀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 결혼시키고 싶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시니 덩달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혼수와 예물까지 생략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좀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양가에 손 벌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효도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예 빚더미에 올라있는 애들도 아니고 능력도 되면서 짜게 굴면서 섭섭하다. 심지어 네 능력에는 우리 아들이 모델로서 일조하지 않았어?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구나. 솔직히 저 혼자 있었다면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에 조금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랑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정을 원활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 혼자 생각한 거 아니고 이미 저희끼리 의논 다 끝낸 거예요. 일부러 양가에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도 큰 마음 먹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니? 그래라. 인생에 한 번 있을 결혼이라 남들 안다는 건 다 있으면 좋겠다만 너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상관없다. 그렇게 예랑이가 설득하니 예비 시어머니도 겨우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랑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했죠. 솔직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분홍빛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음식점이 잘 안 돼서 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저한테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셨는데요. 어쩐지 엄마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 같고 자꾸 허공을 멍하니 보고 계시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시는 게 영 수상했죠. 일부러 제가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시던 꿀떡을 사다 드렸는데도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엄마의 건강에 혹시나 이상이 생긴 걸까봐 남동생들부터 털었어요. 사실 저는 따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남동생들은 엄마를 도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너네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면 당장 말해. 어차피 가족끼리 비밀 갖고 있어봤자 오래 못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괜히 나중에 일 더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도대체 엄마 왜 힘들어 하시는 건지 털어놔봐. 사실 엄마 음식점에 사람들 발길 끊긴 지 꽤 됐어. 하루에 5테이블 들어오는 날이면 차라리 만족스러울 정도야.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접기로 했어. 그래서 저렇게 속상해 하시는 거야. 그동안 저한테 비밀로 하고 마음 고생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궈오신 데다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셨던 건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관절 건강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걱정할 게 빤해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거야.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장사라는 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인생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구나.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어차피 엄마 열심히 살아오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푹 쉬면서 좋은 시간만 누릴 차례예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한테 커다란 변화가 생긴 거니까 예랑이한테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앞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가감 없이 서로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이 사실을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렸나 봐요.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으니까요. 원래 저한테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고 사근사근하신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뵈었을 때는 어쩐지 말투도 퉁퉁거리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우리 엄마처럼 고민이 따로 있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처랑 연락할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 제 흉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짜로 데려다가 모델로 써놓고 나 서운하게 만든 거 있지? 결혼 앞뒀다는 핑계를 자꾸 찾아오는데 아유 그 눈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이제는 얘네 친중까지 망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을까 봐 걱정된다니까. 아유 혹시 모르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겠어.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욕심이 드글드글 하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뒤에서 흉보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있다가 잠깐 자리 비운 틈을 못 참아 이렇게 천박하게 굴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두 얼굴을 알게 되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몰래 들은 거기는 하지만 본심을 알아버린 상황이라 예비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좋게 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에 예비 시어머니랑 자꾸만 마찰이 일어나게 됐어요. 내가 너보다 인생을 한참 더 많이 살았는데 이런 건 내 조언을 들을 만하지 않니? 너 혼자 사는 거면 뭘 선택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지만 우리 아들하고 살아갈 건데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이미 그 이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한 거예요. 애초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무작정 우기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냥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참견하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아하지 않은 디자인을 고를까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아예 튀는 디자인은 제 취향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안심시켜드렸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가 정숙해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드레스샵까지 따라와서 저를 귀찮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였거든요. 너네 혼수랑 예물도 생략할 정도면 드레스도 절약해서 골라야 하는 거 아니냐? 겉으로만 검소한 척하고 내 대해서 몰래 드레스 살 건 아니지? 아무래도 내가 직접 따라가서 대여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구나. 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저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랑이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 사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갈 건데 괜히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예산 안에서 고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래도 저로서는 같이 살아갈 배우자가 든든하니 고마웠습니다.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예랑이가 계속해서 저만 옹호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잔뜩 심술이 났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음식점에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 안 그래도 접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터라 엄마는 가게를 정리 중이셨는데요. 당연하게도 가게 안의 풍경은 너저분하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쓱 훑어보더니 거의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거지 아닙니까? 저랑 우리 아들 뒤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집안으로 장가 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파혼시킵시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착해 빠져도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막을 거예요. 거의 미운 7살인가 싶을 정도로 예비 시어머니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나마 제가 음식점에 같이 와 있었기에 망정이지 저 없을 때 와서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도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파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돈될 사이인데 이게 무슨 무례예요?
애초에 저희 엄마 가게 접는다는 거 그이한테 다 들어서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와서 뒤통수를 운운하시는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발뺌하겠다 이거야? 못도 없어서 폐업 앞둔 가게 하는 척하다가 자식 부부한테 들러붙을 생각인 거 모를 줄 알아? 니네 엄마 진짜 양심도 없고 낯짝도 꼬워서 치가 다 떨린다. 저희대로 우리 아들 못 줘. 지난번에 자기 친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흉보기 위해 전화했던 적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나눴던 통화 내용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표출하더라고요. 더 이상 숨기고 쉬쉬거릴 이유가 없다는 시기였죠. 당연히 엄마 음식점에서 같이 일해왔던 남동생들은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렇게까지 호통치고 무례하게 나올 거면 전후 상황부터 똑바로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누나랑 매형이 서로 갈라서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매형이야말로 곤란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을 망가뜨렸으니 결혼은 물 건너간 거 맞네요. 본인이 저지른 거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우리 누나 같은 며느리감 또 없을 텐데 참 성급하고 생각 짧으시네. 사실 엄마의 음식점이 망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건 맞았지만 그 위치가 1층이고 한 60평 정도 돼서 제가 거기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 상가를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놨는데요. 집을 사지 않고 상가를 사서 여기서 제대로 사업을 벌리려고 예랑이랑도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랑이가 회사 다니며 받는 월급보다 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을 것 같다며 먼저 써달라고 제안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거니까 같이 의기투합해서 쇼핑몰 규모를 키워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효율성도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 일단 보안 유지에도 탁월할 거고. 그러게 당신 덕분에 우리 쇼핑몰이 덕을 많이 봐서 힘을 합치면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것까지 꿈꾸는 건 어려웠을 텐데 여러모로 고맙게 생각해. 저 역시 예랑이를 모델로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남성 의류 쪽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심지어 예랑이는 이미 2달 전에 회사 사표까지 쓰고 지금은 인수인계 중이었어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이 상황을 비밀로 했더군요. 물론 제가 예랑이한테 비밀로 하라고 지시한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 예랑이 스스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나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니까 사무실 잘 갖춰지고 나서 매출 찍히는 거 보여드리면서 회사도 관뒀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회사원으로서 본업을 두고 모델 일에 비중을 둘까 봐 걱정하시거든. 사실 이건 예랑이가 제 기분 상할까 봐 어느 정도 돌려 말한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셨는데요. 그만큼 아예 제 밑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뒷목 잡으실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현명한 방향이었다는 것을 증명까지 하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제 좀 정신 차리시겠어요? 그이는 지금 실업자 된 상태고 저는 상가 건물주 된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거지라고 해요? 어머님처럼 속물적으로 계산하면 감히 우리 엄마한테 까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자초지종을 밝히면서 정색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며 예랑이를 불렀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까지 잘 풀렸다고는 믿기 싫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예랑이를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다행히 주말이었던 터라 예랑이는 우리 엄마 음식점으로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을 인정해줬어요. 게다가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나무랐죠. 왜 시키지도 않은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파혼으로 운운하신 거예요? 당장 결혼할 사람은 저잖아요, 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신부감을 또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왜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예랑이는 울분에 가득 차서 마른 세수를 하며 갑갑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예랑이가 감정을 표출했으니 예비 시어머니도 반성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토록 곱게 키웠다고 자부하던 아들이 속상해하는데도 반성하지 않으시더군요.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우리 엄마 음식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손님을 더 드릴 상황도 아니라서 다행스럽기는 했지만 어이없다는 감정까지 참을 수는 없었어요. 아주 그냥 남아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예랑이는 파혼을 원하지 않고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음식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예랑이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얘,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누구 편을 들고 앉아 있는 건데? 여기 널 낳고 기른 사람은 나란 말이야. 괜히 내가 파혼하라고 했겠어? 다 너를 위해서 나섰던 것뿐인데 어디서 언성을 높여 이것이?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서 지랄발광을 떨다가 아주 큰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글쎄 예랑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돈의 사업장에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예비 시어머니가 거칠고 드세게 난동 부리다가 네일아트한 뾰족한 손톱으로 예랑이의 얼굴을 긁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도 놀라고 예랑이도 놀라고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죄다 경악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 감정 해소하기 급급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다들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얼굴 좀 긁힌 걸로 걱정되나 보지? 나는 이 가슴이 긁혔어. 평생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살았던 아들놈한테 이렇게 배신당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들 얼굴에 길게 상처가 나버렸는데 본인 자존심만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바로 예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랑이의 얼굴에는 흉터가 길게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예랑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먹 다짐하면서 살아왔나 의심할 수밖에 없게 인상에 남아버린 거죠. 결국 예랑이는 본인이 먼저 저를 위해 놓아주겠다며 파혼을 제안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당신하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미안해서라도 놓아준 게 맞다고 생각해. 앞으로 나랑 엮여봤자 당신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이 단순히 서로한테 이익만 가져다 주기 위해 생각한 건 아니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난 인연이 끝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예랑이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랑이 쪽에서 먼저 단호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파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랑이는 모델의 꿈까지 잃어버리는 바람에 폐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집 밖에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 밖에도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무리 방문을 두들겨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죠. 분명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나마 이온 음료와 맨밥을 가끔씩 가져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새벽에 방 밖으로 나와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가져가는 거랬어요. 그저 냉장고와 밥솥이 비어있는 걸로 추측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미 파혼까지 끝난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술 처마시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방에서 끌어내줘라. 예, 너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 이러다 우리 아들 말라 죽을까 봐 겁나 죽겠다. 사고 쳤을 당시에는 본인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고집 부리더니 이제야 전 남자친구한테 어떤 피해와 상처를 입힌 건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물로 잔뜩 젖은 얼굴로 저한테 용서를 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예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저를 붙잡아가며 싹싹 빌더군요. 당신이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거면서 왜 저한테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저 이용해서 쉬운 길 택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당신 아들한테 싹싹 빌면 되잖아요.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밖에 없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쳐들어오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얄짤없이 거절한 것과 별개로 전 남자친구의 근황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원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들떠서 의욕적이었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요. 심지어 전 남자친구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이 본인 어머니였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랄게.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금방 툭툭 털고 잘 이겨나갈 거야. 당신은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야말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꿈을 펼쳐나가. 원래 내가 모델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사업 벌려둔 건데 그거 다 엎어지게 돼서 어떡해? 괜히 나 때문에 여러모를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사실 통화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 남자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주눅 들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지만 환하게 빛났던 사람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지켜보는 건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잘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지는 일도 있는 거잖아. 원래 인생은 반전이 많아서 재밌는 거 아니겠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든 당신이 미안해할 일 아니야. 애초에 전 남자친구 본인이 스스로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 어머니를 둔 것도 본인 잘못이 아닌데 굳이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할 거라면 그 아줌마가 사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사업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상승세를 탔을 때는 전 남자친구 빨이 진짜 있었던 건지 그저 운이 다 잘 맞아 떨어졌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 남자친구보다 경력도 좋고 더 훌륭하고 능숙한 모델을 뽑아서 이어나가는 중인데도 사업이 그 당시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다사다난하게 살아왔던 터라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이 길게 남았는데 굳이 벌써 망해버렸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사람 몇 명을 망가뜨렸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벌 받으면서 평생 용서를 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치가 다 떨릴 정도로 괘씸한 여자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남동생들은 제 쇼핑몰에서 사무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제가 뒷바라지에서 대학 보냈던 애들이라 금방 익혀 열심히 하더라고요. 분명 누나한테 보답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누나 덕에 얹혀갈 줄이야. 누나 벌써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건강 잘 챙겨야 돼. 죽을 때까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은혜 갚을 때를 노릴 거란 말이야. 진짜로 괜히 누나보다 어리다고 평생 받아줄 생각만 하지 말고 언젠간 기댈 생각도 해.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으로 따라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든 힘쓰는 일이라도 도울 테니까. 가끔 다리 아프면 오피기라도 해. 됐어 이 녀석들아.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듬직한 말도 할 줄 알아? 그냥 내 옆에 무사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오히려 나는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생겨서 좋은걸? 아무리 이혼보다는 파혼이라지만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게 마냥 속 시원할 리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파혼으로 인한 후유증이 클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들이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유쾌하게 곁을 지켜주고 있어서 금방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요. 특히 일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너무 지치지 않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가끔씩 제가 일에 매진하느라 밥을 거르기라도 하면 남동생들이 호통치거든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전부 애정에서 비롯되는 언행이라는 것을 알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세 남매가 같이 일한다고 하니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세 남매 모두 엄마는 푹 쉬시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죠. 먹고 살아가 보겠다고 너네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뭐 청소라도 도울 테니까 나도 불러라. 어떻게 나만 꽃구경 가고 맑은 공기 쐬러 돌아다니게 했냐고. 분명 나한테 시킬 게 있을 거다. 아유, 엄마는 그냥 친구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몸과 마음 편안히 계시면 된다니까. 일부러 엄마 호강시켜드리려고 우리가 고생하는 건데 왜 자꾸 일하려고 하세요. 저희 대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드시면 돼요. 나중에 가족여행 갈 때 엄마가 추천해 주시는 곳으로 다 같이 가면 되잖아. 결국 엄마도 두 손 두 발 들고 요즘은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며 지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중에 같이 가고 싶은 곳들을 따로 적어두시더라고요. 꼭 소풍을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이 해맑게 느껴져서 귀여웠습니다. 이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쇼핑몰을 키워나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으니까요. 누군가는 예쁜 사랑하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라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사랑이나 결혼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챕터였어요. 하지만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저는 저로서 인생을 채워가고 있고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행복해질 기회를 찾아가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